이분께서 살아온 길이 곧 대한민국 만화의 역사입니다. 이현세 만화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K 콘텐츠를 다각도로 분석해 주실 세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텍 전공 한청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웹툰 IP의 성장을 최전선에서 이끌고 계신 박석환 재단미디어 이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I를 통해 재탄생하는 대한민국 콘텐츠 IP 이제 세 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텍 전공의 한창환 교수입니다. 옆에 계시는 이현세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또 박석환 이사가 있는 재단미디어와 함께 AI 이현세 작업을 지금 현재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웹툰이 코스닥 상장한 네이버 웹툰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웹툰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 가서 시장을 봤더니 일본 전체 만화 시장이 7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 그 중에 1조가 웹툰이었습니다. 그 웹툰 중에서 90% 이상이 한국의 웹툰입니다. 일본도 한국 웹툰이 점령하고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시장에서 디지털 만화의 신조류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AI 웹툰도 우리가 손둬야 되지 않겠나라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만화 관련 학과가 80개가 넘습니다만은 젊은 친구들이 AI를 되게 터부시합니다. 그리고 AI로 그린 웹툰이라면 웹툰을 보지 않겠다고 구독을 거부하는 운동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만화 학과에서 AI를 가르치기가 되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데 저희 세종대학교는 AI를 가르칩니다. 지금 배우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많은 만화가 쌤들 중에서도 AI를 다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근데 유독 이현세 선생님만 AI를 하십니다. 그래서 AI만 하면 이현생이 불려 나오십니다. 그래서 요즘 본인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나오시면서 야, 또 언제까지 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셨습니다. 이현생님께서 이 AI를 하시게 된 이유와 지금까지 어떤 만화를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AI 때문에 선생님을 뵙게 됐는데 선생님이 AI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첫 번째 동기가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동기가 약간은 낯설 수도 있고요. 또 욕심일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AI를 사용하나 사용하지 않나 뭐 이야기 구성을 할 때 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릴 때 쓰냐 안 쓰냐는 별로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게든 전부들 작가들이 다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런 그림을 그리는 기술이라든지 이야기를 구성하는 그런 이야기 서사 얼개 이런 것에 AI의 도움을 받는 거에는 아직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제 손이 아직은 멀쩡하고요. 또 머리도 맑고요. 눈도 아직 좋은 탓에 아직은 그렇게 가지 않는데 제가 AI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바로 이제 제 캐릭터 까치와 엄지라든지 마동탁이라든지 제 캐릭터의 영생을 위해서 AI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시아권 특히 우리 한국은 작가가 직접 만화를 그리는 것만이 작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가가 죽으면 당연히 캐릭터가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마땅치 않았죠. 제가 죽고 난 뒤에도 까치와 엄지 캐릭터가 저 대신 계속 살아서 저하고 똑같은 그런 필력이나 미적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캐릭터는 영원히 사는 것이고 또 제가 지금까지 46년을 만화를 그려왔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세계관이 존재하겠죠. 그 세계관을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50년, 100년 뒤에도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미래를 보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고 사회를 보고 그리고 까치와 엄지가 그대로 살아남아서 저 대신에 만화를 그려주고 얘기한다면 이건 정말 멋진 일이지 않아? 라고 해서 바로 옆에
박석환 이사가 건의를 했을 때 좋아, AI 작업을 한번 해보자고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AI라는 작업은 우리가 말 프롬프트만 올리면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딥러닝, 머신러닝이라고 불리우는 데이터 러닝이 필요합니다. 그걸 더 간단히 말하면 이현세 선생님께서 평생 동안 그린 모든 만화의 원화 데이터를 재단 미디어에 공개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AI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의 저작권이 있는 모든 만화 원작을, 그것도 원화를 디지털과 그 다음에 아날로그를 전부 다 재단에 넘겨서 재단이 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고, 나중에 추후에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나중에 이현세 선생님이 그림을 안 그리시더라도 시나리오만 집어넣어도 이현세 선생님 작품처럼 주인공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고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박석환 이사가 설명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2년 내지 3년 동안 작업하는 것 중에서 많이 진화를 해서 까치가 까치 생일이 몇 년도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1978년. 78년. 78년생 까치가 이번에 새로 저희가 그리고 있는 AI에서는 2020년생 까치로 나옵니다. 얼굴이 바뀐 거죠. 지금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지금의 독자들이 좋아하는 까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까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까치입니다.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여러분, 월트 디즈니의 미키마우스가 1928년생입니다. 조금 있으면 100살 됩니다. 근데 3번씩이나 미국 상원의원에서 법을 바꿔서 미키마우스 저작권을 디즈니한테 보호해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초에 그 저작권법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미키마우스는 사실은 이게 누구나 쓸 수 있는 캐릭터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디즈니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디즈니가 월트 디즈니가 미키마우스를 5번 내지 6번 이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키마우스 얼굴은 1928년의 미키마우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이현 선생님이 처음 그리신 까치가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현 선생님께서 세종대 와서 강의를 시작하신 게 1997년입니다. 그리고 20년 강의를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지금 네이버 웹툰 석좌 교수로 또 강의를 하고 계신데, 전국에서 만화를 잘 그린다는 젊은이들의 만화를 다 보셨습니다. 대학에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출판 만화에서 웹툰으로 바뀌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네이버 웹툰에 지금 연재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네이버 웹툰이 송년회에서 전체 네이버 웹툰 작가, 연재 작가 300명을 데리고 송년회를 할 때 이현세 선생님 상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신인 작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작가들 상을, 박수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용기가 지금도 AI를 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AI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좀 들으셨는데, 사실은 이현쌤의 인생을 보면 뒤에 지금 페이지도 나오지만 한국의 만화가 지금의 세계적인 웹툰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 단행본, 신문 만화에서 시작 단행본, 우리가 잘 알았던 만화방 만화, 그 다음에 90년대 만화 잡지 시대, 그리고 IMF를 겪으면서 등장한 웹툰까지,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한 번도 연재를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이현 쌤이 해왔던 그동안의 실험들이 되게 많은데 몇 가지 실험만 말씀드리고 AI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만화만 그리시고 원고료만 받으시면 돈을 많이 버셨을 건데 선생님, 그렇죠? 네. 중간중간에 사고를 많이 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 다른 작가들은 그냥 다 만화 원고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출판사를 만들고 잡지를 하나를 창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잡지에는 일본 만화를 절대 쓰지 않겠다, 한국 작가 만화만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잡지 얘기 좀 해주시죠. 그게 비스타 블루라는 잡지인데요. 그때 막 우리 한국이 이제 그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만화 잡지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뭐 유명 작품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작가인 제가 잡지를 만들다 보니까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죠. 국내 작가들 작품만으로 잡지를 창간하겠다라고 해서 작가들한테 다 약속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작가들이 다 작품을 실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청소년 보호법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만화 잡지에 대한 심의가 굉장히 심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두 가지 잣대가 있어요. 하나는
신문의 연재 이 심의는 신문윤리심의위원회 심사를 받고요. 잡지는 잡지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또 단행본은 단행본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본 만화들은 주로 이제 잡지나 신문 이런 데 많이 실리다 보니까 그 심의가 좀 피해져 갖고 한국은 굉장히 이제 그 심의에 직격탄을 받았는데 만화가 곧 사회학이고 만화가 곧 이제 학생들의 그 폭력 뭐 학폭 이런 걸 조장한다 이래 가지고 만화 심의가 아주 강해져 가지고 책을 서점에 내보내면 전부 포장을 뜯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보면 청소년 보호법이 얼마나 심하냐면 책을 마약하고 술하고 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른이든 성인 만화를 팔거나 학생들에게 술을 팔거나 또는 담배를 팔면 뭐 2천만 원 벌금에 뭐 몇 년 징역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법이었죠. 그래가지고 선생님 오늘 AI 얘기를 왔으니까 짧게 마무리를 일단.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그 잡지를 말아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작가로 돌아왔죠. 그 출판사와 잡지사가 한국 작가만 연재하시다 결국에는 이런 많은 법과 심의 문제 때문에 결국 망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선생님이 연재하셨던 아마게돈이라는 만화방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로 최초 한국 애니메이션 작업에 투자를 하십니다. 본인이 감독도 하시고 그 애니메이션 아마게돈이 개봉해서 또 망했죠, 선생님. 예. 네, 그 당시 최고 실패작입니다. X로.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해준 그 펀드 회사가 거의 10억 원 가까운 돈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이 필름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또 자비로 10억을 갚고 지금 필름을 갖고 계시죠, 선생님? 네,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틀었지만 그 필름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 있습니다. 80대 초 한국을 뒤흔들었던 최고의 히트 만화입니다. 드라마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죠. 그 공포의 외인구단이 가만히 보시면요, 성인물입니다. 성인물입니다. 이미 결혼한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성공한 프로야구 선수가 됐으니까 나랑 살자고 까치가 얘기합니다. 당시의 만화 심의로서는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성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통과됐을까요? 심의를 담당하는 사람도 재밌어갖고 못 고쳤답니다. 그 최초의 성인 만화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선생님. 사실은 그런 실험도 하셨고요, 애니메이션도 하셨고 출판사도 하셨고 아마 그러한 실험 정신이 이 AI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90년대에는 천국의 신화라는 한국 아주 오래된 선사시대 이야기부터 대서사시를 그리겠다고 나섰다가 20대 중반 아주 막 부임한 여성 검사가 이현세임을 법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6년 동안 또 법적 투쟁을 하시죠.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서도 한 번도 꺾이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이 만화에 대한 책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도 많은 만화가들이 걱정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될 일이라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과 함께 이현세의 모든 만화의 데이터를 수업 시간에 같이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작업을 통해서 젊은 학생들은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과 그다음에 딥러닝을 통해서 AI 웹툰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학습하고 있고, 반대로 본인들이 그거를 프롬프트에 넣어서 AI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지금 신입생들, 여러분 잘 아시는 04년생, 05년생들이 대학 오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학습이 무지하게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 이후 태어난 알파 세대가 AI를 진짜 쓰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와 더 수월함으로 웹툰을 그려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웹소설은 한 달에 일주일에 3번까지 업로드하는데 웹툰은 일주일에 1번밖에 업로드가 안 됩니다. 근데 AI가 활성화되면 매일도 업로드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 많은 독자들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AI 웹툰 아이들을 처음 냈던 재단미디어의 박석환 이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AI를 시작하는데 이현세라는 작가를 선택하셨습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니, 저희가 사실은 그 아침부터 일찍 만나가지고 오늘 대담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정리도 다 하고 그 전주부터
요 뒤에 PPT도 만들고 요 장표대로 이렇게 얘기합시다라고 하고 여기서 또 기다렸어요. 한참 기다렸다가 근데 조금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야 화장실은 갔다 오자 그래서 화장실 잽싸게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하시는 거죠. 막 대본대로 하자고 해놓고. 대본대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하시죠. 네. 그거 넘기는 걸 절 주세요. 네. 이거. 이건 갖고 가시고 이현세 선생님과 AI를 시작이 된 이야기부터 천천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뒤에 장표가 이거라서 요 설명만 좀 잠깐 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고 젊은 친구들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뒤에 장표는 선생님이 아주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좋아했던 박기정 작가 작품부터 이제 이렇게 만화계 입문하고 데뷔하려고 하시니까 막 그때 한국의 인기를 얻거나 동아시아 계열에서 인기 있었던 내일의 조나 유리가면 같은 작품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른바 이제 극화풍 한국형 극화 만화라는 것들을 처음 시작하던 시기를 저 보물섬이라는 잡지 통해서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선생님이 단행본 시대가 있고 잡지 만화 시대가 있었는데 또 스포츠 신문 만화가 또 한때 인기가 있었었어요. 그리고 그 첫 출발을 이제 선착순이라는 일간 스포츠 연재 만화 통해서 했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최근에 이제 아직도 웹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때마다 늘 새로운 작품으로 그 플랫폼에 맞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자고 협의해놓고 그리고 이 장표를 보여드렸었는데 그 얘기 빼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질문하기로 하셨잖아요. 다 지금 진행됐으니까 아시죠? 네, 그렇게 하고요. 네. 그 뒤로 넘겨야 이게 있어서. 네, 넘기십시오. 그러고 나서 선생님 질문하기로 했었고 이제 답변하시기로 하셨었는데 네. 여튼 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장표의 그림들은 이 선생님 직접 그림 그려서 작업한 거고요. 요 뒤에 있는 장표의 그림도 선생님이 기본적으로는 기본 드로잉들을 하시고 저희한테 드로잉된 캐릭터, 저희끼리는 이제 캐릭터 바이블이라고 지금 이름 붙여서 작업하고 있는데 그 바이블을 기반으로 이제 생성된 이미지가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한 교수님 여쭤봤던 게 왜 이현세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일부러 우리 앞에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얘기를 했던 건 이현세라는 작가는 늘 새로운 플랫폼이나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그 세상의 맨 앞에서 첫 작품들을 늘 도전적으로 내오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이렇게 뒤로 약간 숨어 있는 얘기 중 하나는 늘 욕도 많이 먹으셨지만 늘 기대 이상의 성과들을 내오셨었어요. 그래서 AR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누군가 만화 쪽에서도 첫 타자로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첫 타자가 지금 한국 웹툰계에 누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고민의 일단으로 늘 첫 타자였기 때문에 아주 당연스럽게 올해도 이번 분기에도 이현세가 첫 타자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선생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한 10년 정도 학생들 가르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현세 작가님이 첫 타자로 나간다면 내가 지금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게 아니라 나가서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프로듀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회사를 옮겨서 일을 시작하게 됐죠. 네. 그럼 박석환 이사가 한국영상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과 교수를 하다가 재단미디어 이사로 학교를 그만두고 나온 이유도 AI 이현세를 하기 위해서. 예. 더 하나 말씀드리면 22년도에 저희 한국영상대학교는 매년 이제 24시간 만화의 날이라는 행사를 해요. 세종대는 이현세의 지옥 캠프라는 행사를 매년 하고 저희 영상대학교에서는 하루 밤새서 만화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매년 이제 현역 작가들에게 주제를 받아서 그 주제를 배경으로 작품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마침 그 해에 하일권 작가님이 저희한테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일권 작가님이 22년도에 준 주제가 AI였습니다. 그래서 그 AI라는 주제를 받고
저희 학생들 한 200여 명이 모여서 24시간 동안 그걸 소재로 한 만화를 그렸었고, 저는 그 주제를 받고 이걸 이렇게 되나? 하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22년 연말에 사표를 셨구나. 네. 지금 여기서 박석환 이사가 얘기하고 있는 하일권이란 네이버 웹툰 작가는 세종대학교 공공학번으로 네이버 웹툰의 스페셜급 작가입니다. 목욕의 신이라는 작품부터 연재해서 아마 많은 원작들이 방과후 전쟁 활동 같은 거는 넷플릭스의 드라마도 됐고요. 다양한 원작으로 팬덤을 가지고 있고, 혹시나 지금 여기 마주쳤다라는 네이버 웹툰이 있습니다. 마주쳤다. 그게 증강현실 웹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여자 주인공의 머리 위에 묻어 있는 눈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털면 털리는 애니메이션 그 웹툰입니다. 다양하게 인터랙션 할 수 있도록 만든, 네이버에서 기획했던 증강현실 웹툰을 했던 하일권 작가가 사실 이현세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출판 만화를 배웠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나가서 작업하려고 하니까 IMF 이후에 모든 플랫폼이 다 망해서 결국은 네이버 웹툰에 연재하게 됐던 작가였습니다. 아마 그런 작가들도 AI에 대한 필요성과 또 쌤한테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현쌤을 뵙고 AI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저 다음 장표 보시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때 22년도에 이제 초기 모델로 나왔던 장표가 이 장표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그랬습니다. AI라는 것이 일단 그 시기만 해도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잘 추스려서 우리가 원하는 뭐 예컨대 제 핸드폰에 전화번호, 연락처, 이름 찾으면 뚝 알려주는 것처럼 이현세라는 작가의 작품들을 계속 모아놓고 쌓아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컷들을 찾거나 또는 조합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약 1000여 권 정도 볼륨의 작품들을 직접 그려서 생산을 해내셨었는데, 창작을 하셨었는데, 그것이 뭐 이제 어떤 작품은 10판, 20판, 뭐 20세, 30세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뭐 1, 2, 3, 4세 나오기도 해서 실제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조사해 보면 나오는 작품의 권수가 4,200여 권 정도 나와요. 선생님 이름으로 된 게. 그러니까 공포의 외인구단은 뭐 판본이 한 7, 8판본이 있고, 뭐 지옥의 링은 몇 판본이 있고, 근데 그때마다 재판본을 낼 때마다 약간씩 편집을 해서 다시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을 다 수집을 하고 선생님한테 파일 받고 해서 처음 생각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선생님의 이전 만화들을 좀 더 세련된 요즘 화풍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왼쪽 이미지를 기반으로 오른쪽 이미지를 생성하는 연구들을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기존의 흑백 만화로 연재하셨던 거는 펜선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네. 그 펜선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고 네. 거기에 칼라를 입히는 작업이 시작됐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창작 활동을 50년 하셨기 때문에 50년 하시면서 선을 쓰는 방식도 틀리고 캐릭터를 조형하는 방식들도 다 틀려요. 그래서 초창기에 하셨던 까치의 이미지랑 지금 그리는 까치의 이미지가 굉장히 틀려서 과거에 만들어놨던 굉장히 전통적인 인기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것이 또 대중적으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림 스타일이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옷을 갈아입히듯이 그림 스타일을 좀 새롭게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게 초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작업들을 초창기에는 했었고요. 그 생각들을 기반으로 이제 선생님한테 동의를 구하고, 선생님 무슨 또 고민이 있으셨는지 되게 흔쾌히, 처음엔 되게 욕먹을 줄 알고 되게 조심스럽게 제가 지금이니까 여기 가까이 있지 그때는 저 뒤에서 선생님 하면서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던 때예요.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내부에 팀 만들어 가지고 셋업해서 구성을 하고, 선생님한테 이제 그 22년도에 기존에 있던 것 모형만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이른바 이제 아까 초기에 첫 그 강연 때 환각 증상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서로 시기가 다른 캐릭터들이 섞이면서 불협화음 나듯이 조금 오히려 더 안 좋은 이미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별도로 다시
까치라는 데이터 디자인 셋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이미지들을 하고 마스크 이미지들을 별도로 다 그려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려달라고 해서 이걸 캐릭터별로 모델링하는 작업을 했던 게 23년도 작업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2개 작품을 가지고 지금 24년도에는 작품을 직접 만들어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업 진행하면서 23년, 24년도에 세종대학교랑 또 세종대학교 내에 만화과가 있어서 또 거기 AI과가 또 있고 해서 같이 공동 작업들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컴퓨터가 다 해주는 거 아니야? AI가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비용이 되게 안 줄 줄 알았었는데 실제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원고를 받으시는 분에게도 원고를 드려야 되고 또 선생님의 그림 작업 가지고 누군가 생성 작업을 해야 되니까 가장 고도화된 기술자가 또 붙어야 되고 해서 여러 비용들이 굉장히 더 추가적으로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컷들, 세부 컷들을 만드는 작업들은 세종대의 학생들과 같이 연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컨텐츠 원 캠퍼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태워서 이 프로젝트를 2년여간 지금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을 옆쪽에 있는 전시관에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 선생님께서 다시 그려주신 까치와 엄지와 마동탁 캐릭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돌려서 새로운 작품들을 아이들 그 학생들 시나리오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까치하고 엄지가 결혼해서 태어난 딸 이름이 검지였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두 얼굴을 합성해서 딸의 얼굴도 만들어보고 막 다양한 것 실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스님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정리가 잘 안 됐다, 그림이 엉성하다 이런 야단도 많이 맞았는데 아마 그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학생들도 인공지능의 한복판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면 지금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그 캐릭터 바이블 같은 경우는 웃는 거,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까치의 얼굴들 수십 가지를 데이터를 만들고 나서 나중에 프롬프터에 스토리만 집어넣으면 컷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작업까지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의 20대들이 지금 20대 감성의 스토리로 이현 쌤의 세계관과 캐릭터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연재가 돼서 흥행이 된다면 그 학생들과 선생님이 저작권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 이게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상품이 나오게 된다면 그 저작권도 이현 쌤한테 일부분이 갈 겁니다. 재담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아마 그럴 겁니다. AI 이현세가 완성이 되면 앞으로 어떤 만화가라도 본인이 그렸던 모든 데이터만 제공하면 그 작가의 AI가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 그리고 한국의 모든 중견 원로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으셔도 재담에서 그 작가들의 디지털 일종의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재담은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뭐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에이전시니까 저작권자나 작가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제 앞에 그 발표하신 분하고는 약간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한데 그 AI가 있다고 해서 작가의 역할이나 아티스트의 역할이 위축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누구나 아트를 이 생성형 아트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티스트로 누구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 아티스트로 생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특수한 직업적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나 생성형 AI를 가지고 예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드로잉도 할 수 있을 텐데 누구나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창작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AI를 도구로서 활용하는 또는 자기의 조수로서 활용하는 방식을 더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에이전시로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현세 작가님의 조수 1000명을 만들어 드리는. 네. 사실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AI가 되면 모두가 음악을 만들 수 있고 모두가 웹툰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과에서 지금 AI 작업하는 친구들도 보면은 본래 작업을 잘하는 친구가 AI도 잘 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창작의 크리에이티브는 있습니다. DNA가 천재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한 그 70컷, 80컷짜리 한 회 웹툰을 한 달이 돼도 못 만들어서 끙끙대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아이는 이틀 밤이면 만든 친구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놀아가면서 만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천재적인 아이들이 작품들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 이현 쌤이 그런 아이들에게 또 희망과 꿈을 AI 이현세로 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더다 시간이 지나면 AI가 보다 더 진화하고 학습을 해서 한국의 웹툰이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처럼 AI 웹툰도 우리가 선도하는 그날이 더 빨리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한 3,000명의 고등학생들이 매해 만화가에 옵니다. 그 아이들이 더 좋은 만화, 더 좋은 원작으로 세계 웹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올 것 같고요. 아마 8월 달에 나스닥 상장한 네이버 웹툰이 상장 시기보다는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가 원고료 주다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연말에는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원작 소개와 OTT 드라마의 원작들이 몇 편이 공개 예정 중이어서 주식이 뛸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아직 사지 않으신 분들은 네이버 같은 주식을 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한번 고려해 보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세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돕고 있고 내가 만들고 있는 AI 이현세가 앞으로 만화가와 또 독자들에게 이런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대담이 정리가 어떻게들 잘 전달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간 지금 46년째 만화를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꿈은 계속 어떤 수단으로든 만화 작업을 하는 것이 제가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전체 그 이야기를 제가 대충 정리를 하자면 저는 AI를 통해서 3가지 프로그램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나 대신 이현세 대신에 AI가 만화 작업 창작을 해주는 것을 원하는데 그건 되게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아무래도요. 완성되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세종대 인공지능학과 아이들이 제 만화를 완전히 다르게 재해석해서 작업하는 작업인데 그게 제일 자유로운 작업이니까 제일 완성도가 지금 현재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재담이 제가 옛날에 나왔던 만화 외인구단이나 아마게돈이나 이런 작업을 리메이크 해주는 작업입니다. 현대적 감상으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시 리메이크 해주는 작업이죠. 그 3가지 작업을 오늘 한장환 교수님 또 박석환 이사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저는 가장 기본은 어떤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면 기존 문명하고 충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나 새로운 게 오면 그 호기심 때문에 결코 한 번은 부딪혀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잘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AI도 저는 자동차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동차가 나왔는데 판도라 뚜껑이 열렸는데 전부 다 자전거만 타라고 하기는 힘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건 결국 작가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AI를 선택해서 웹툰이라는 이야기 산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예술 아트로서 끝까지 수작업을 고집할 거냐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예술가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앞으로 계속 AI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세 선생님의 원작 만화를 재단미디어가 AI로 바꾸는 기획을 하고 있고 세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텍 전공은 예체능 대학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전국의 만화과는 다 예체능 대학인데 세종대는 공대에 소속돼 있습니다. 공대 소속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작업들이 학생들과도 같이 연동이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혁신의 작업 속에 있는 AI 이현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현세 작가님 그리고 대한민국 만화계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 대담이었습니다. 앞선 기조 연설 그리고 기조 대담을 통해서 이 AI 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잠시 무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 약 5분 정도 뒤에 콘퍼런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